여러분 안녕하세요. 선한니치입니다. 저는 다가구 1:1 코칭을 하고 있는데요. 상담을 해보면 서울 다가구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가용 자금은 5억 정도 된다고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구독자님 질문 중에서도 서울 아파트를 팔면 5억 정도 생기는데 다가구 투자를 해도 될까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5억을 보유했다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이용해서 매입이 가능했습니다. 현재는 금리 상승과 전세 기피 현상으로 현금 비중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서울 다가구는 현금이 얼마 정도 있어야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서울에서도 가격대가 좀 낮은 지역을 뽑아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물 조사를 위해서 네이버 부동산에 접속합니다. 서울에서 비교적 저렴한 지역인 강서구 공항동을 살펴보겠습니다. 거래 방식의 매매를 선택하시고요. 매물 목록에서 아무거나 들어가서 보는 게 아니고요. 층수가 너무 낮은 것은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연식을 보는데요. 25년 이상 이런 거는 아주 구축이기 때문에 보지 않습니다. 매매 14억짜리가 있는데요. 15년 이내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은 준공이 2011년이라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요. 대지 면적이 42.9평이고 3층 건물의 지하 1층입니다. 매매가 14억으로 평당 3,250만원 정도 됩니다. 세대수는 총 13세대입니다. 물건 위치 한번 볼까요? 5호선 송정역에서 역세권이에요. 이 정도면 로드뷰를 통해서 어떤 건물인지 한번 볼까요? 요 건물이에요, 지금. 건축물 대장에 보면 다중주택이거든요. 다중주택하고 다가구 주택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중주택의 특징은 각 세대별로 치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외관상으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1층부터 건물이 있는 경우 거의 대부분 다중주택입니다. 주차 공간이 협소합니다. 대부분 한 2대 정도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다중주택을 만드는 이유는 좁은 대지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물건 한번 보겠습니다. 매매가 15억이고요. 대지 39평 건물입니다. 평당 3,800만 원 정도 하는 거고요. 사용 승인이 2021년, 거의 신축급이네요. 보면 총 세대수는 10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밑에 건축물 대장 정보를 보시면요. 총 가구가 5가구입니다. 10가구라고 아까 브리핑이 돼 있었으니까 좀 세대수를 늘린 것 같죠. 주차 세대. 역세권이네요. 5호선 송정역 역세권. 보시면 이렇게 외관도 신축으로 보입니다. 브리핑은 10세대로 했는데 건축물 대장상에 보면 5가구와 1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중주택이 아니고 다가구로 허가돼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10가구를 허가받지 않은 이유는 주차 대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두 물건 다 역에서 가까운 편의 물건입니다. 그럼 1번과 2번을 이렇게 두 개를 보셨으면 어느 물건이 더 나은지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1번 물건이 더 나은 물건입니다. 가격이 싼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25년 이상, 매매가 12억입니다. 52.6평, 지층이 없는 3층 건물이고요. 총 3가구입니다. 준공일이 1994년, 꽤 오래됐죠. 아주 역세권이죠. 요 건물이에요. 지금 첫 번째 건물이 아니고 두 번째 건물. 이 정도면 가격이 싸니까 수긍할 만한 그런 물건입니다. 매매가가 12억이면 평당 2,260만 원입니다. 역세권이기 때문에 그래도 완전 배제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직방에서 공항동 시세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원룸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여기는 좀 신축 같아 보이네요. 7만 원이니까 52만 원, 전세 6천만 원, 8천만 원. 전세 보통 8천만 원 정도 하고요. 원룸 기준 월세가 500에 45에서 50만 원이고 전세는 8천만 원 정도로 보입니다. 이거는 지방의 신축하고 비슷한 가격입니다. 공항동에 낙찰된 경매 물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감정가가 11억 4,600만 원이었고요. 3차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8억 5,100만 원에 74%, 감정가의 74%에 낙찰이 됐고요. 다가구 주택이고 대지가 46.8평. 대지 사이즈도 좀 크고 좋죠. 그 다음에 보존 등기가 1999년입니다. 위치가 어디인지가 중요하죠. 5호선 송정역에서 가깝죠. 이 정도면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임차인들이 다 대항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언뜻 볼 땐 위험한 물건 같지만 이 임차인들이 모두 배당을 받기 때문에 인수하는 금액이 없는, 별 문제가 없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낙찰자가 시세 조사를 하고 좋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돈에 맞
맞춰서 전국구로 보는 게 아니라 지역을 정해놓고 주시해서 보는 게 성공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공항동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1990년대 9억이 대부분입니다. 9억의 경우는 10억 초반대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평당 2천만 원대입니다. 15년 이내 준신축은 평당 3천만 원대로 10억 중반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10억 이하는 일반 매매로는 힘들고 경매로는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로구 구로동의 다가구를 보겠습니다. 매매가 22억 물건인데요. 사용 승인이 2018년 비교적 신축입니다. 대지 면적이 55평입니다. 평당 4천만 원 가격입니다. 대림역은 2호선, 7호선 더블 역세권인데 도보 3분 거리라고 합니다. 총 세대수 18세대, 세대수가 많습니다. 한가구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다중주택인가 봐요. 완전 초역세권이네요. 이 물건은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로디뷰 한번 볼까요? 이 물건이네요. 요거 신축이라서 깔끔하네요. 1층부터 이렇게 필로티 없이 쭉 올라간 건물은 다중주택입니다. 주차 공간을 많이 확보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렇게 다중주택을 짓습니다. 평당 4천만 원. 평당가가 높은 편입니다. 구로동의 물건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매매가는 16억 4천만 원인데요. 사용 승인은 1990년대로 연식이 좀 된 물건이에요. 대지 면적이 52.9평, 거의 53평이네요. 그러면 평당 3,098만 원. 아까 물건은 평당 4천만 원이었죠. 거의 1,000만 원 차이가 나는데요.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의 상가주택. 상가주택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자세한 브리핑이 지금 있어요. 보면은 1층 약국이고 2층 부동산. 보증금이 7,400에 월세 410만 원. 월세가 좀 많네요. 보증금이 작고. 단독주택이고 세 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대림역 2호선, 7호선 더블 역세권이고요. 아주 가깝지는 않은데 뭐 이 정도면 가깝다고 봐야죠. 그리고 공원을 바로 마주보고 있어요. 시야가 좀 트여있는 건물이겠죠. 한번 실물 보겠습니다. 여기 중국 식당하고 공인중개사 이렇게 있는 이 건물인데요. 앞에 공원이라서 이렇게 막힐 염려도 없고 도로가 좀 답답하지 않고 좋아 보여요. 한 건물에 이렇게 상가가 1층에 한 2개 정도 들어간 거, 이런 데는 상권이 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괜찮네요, 이 물건. 거주하기에 좀 좋아 보여요, 환경이. 뭐 저라면 아까 그 신축보다는 이걸 살 것 같아요. 이제 구로동에 대한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2개밖에 안 봤지만은 제가 영상에 찍지 않고 좀 이렇게 더 살펴봤거든요. 근데 구로동은 워낙 범위가 넓어요. 넓은데 1호선 라인이 있고 2호선 라인이 있거든요. 1호선 라인은 조금 더 구축 위주로 되어 있고 2호선 라인은 거의 영등포구하고 같은 생활권이더라고요. 임차인들이 더 선호하는 지역이고 교통도 훨씬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로동에서는 2호선 라인 쪽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등포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등포구 대림동에 25억짜리 건물인데요. 사용 승인이 2013년이에요. 대지 면적이 큽니다. 74평이네요. 평당가는 3,360만 원입니다. 23세대인 거 보니까 다가구는 아닌 것 같아요. 23세대인데 주차 대수가 5대라. 이건 또 뭐지? 공동주택. 총세대 20. 대장상 20세대인데 23세대라. 세대수를 좀 늘렸네요. 그리고 공동주택인 거 보니까 이거 다세대인가 봐요. 제가 다세대 건물도 주인이 한 명인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런 경우예요. 여기 2호선, 7호선 더블 역세권이죠. 여기서 위치가 여기예요. 이 건물이네요. 대지가 크니까 건물이 좀 크네요. 세대수도 많고.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 준공 2013년 20세대 1호 이렇게 나오죠. 그럼 21세대라는 소리예요. 5층 건물이고 지하는 없습니다. 면적 74평. 대지가 진짜 커요. 도시형 생활주택원은 다세대 중에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는 주차가 좀 완화가 되기 때문에 주차 대수가 좀 더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허가를 받은 건물들은 주차 공간을 좀 덜 확보해도 됩니다. 20세대 1호. 아까 브리핑 23세대로 했죠. 2세대를 늘렸네요. 확실히 영등포구로 가니까 가격이 비싸져요. 지금 20억이 다 넘죠. 영등포구 신길동 물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매매가 21억이고요.
사용 승인이 2018년이고 38평 5,500만 원. 평당가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높아요. 총 가구 한 가구. 이렇게 한 가구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다중주택인 것 같아요. 가깝네요. 보라매역도 또 더블 역세권이네요. 신림선하고 7호선 보라매역. 좀 새 걸로 보이네요. 그리고 1층에서부터 쭉 올라가 있죠, 건물이. 이런 경우 다중주택이에요. 평당가가 너무 높아요. 근데 각지라서 그런지. 근데 각지라도 상가를 넣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어요. 영등포구는 주로 구축이 많고요. 신축도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데 신축은 거의 다중주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음은 관악구 신림동 한번 보겠습니다. 10년 이내니까 한번 볼게요. 매매가 18억 5천만 원이고 대지가 38.9평, 거의 39평이네요. 평당가가 4,750만 원 됩니다. 사용 승인이 2017년 준신축이고요. 총 세대수 14세대, 한 가구. 14세대인데 이게 한 가구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또 다중주택인가 봐요. 이게 2호선 신대방역하고 가깝죠. 완전 초역세권이에요. 이 정도면. 주차장 없이 1층부터 쭉 이제 보면 구별이 좀 되시나요? 다중주택은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필로티 구조가 아니고 쭉 올라간 건 거의 다중주택이에요. 건물 되게 깔끔하네요. 18억 5천만 원에 나왔습니다. 평당 4,750만 원. 관악구 신림동에 물건 하나 더 볼까요? 매매가 16억 5천만 원이고요. 대지가 40평이에요. 그럼 평당 4,092만 원. 주인 거주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주인 세대가 있나 봐요. 연식은 2016년. 연식 많이 되지 않았어요. 총 세대수가 11세대예요. 원룸 10개, 주인 세대. 근데 한 가구, 이것도 다중주택이네요. 신대방역에서 좀 멀어요. 역세권이 아니에요. 아까 처음 물건은 요 위치거든요. 역세권이죠.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거리 차이가. 요거네요. 요거. 이것도 되게 물건 되게 깔끔하네요. 요거 다중주택이에요. 보시면 주차 공간이 2개밖에 없죠. 신림동 시세를 보면요. 이렇게 월세가 팍 높아지는 게 느껴져요. 지금 1000에 40, 1000에 65. 지금 원룸 기준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요. 전세 1억 2천. 전세가도 확 올라가죠, 지금. 요 방 보셨죠? 이렇게 좋은 방이 아닌데 1000에 45에 관리비 10만 원. 그러면 1000에 55라는 얘기예요. 연식이 있는 원룸 기준으로 5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전에 봤던 지역들은 50만 원을 넘지 않았죠. 그러니까 신림동은 매매가도 조금 더 높고 전세 월세 가격도 조금 더 높은 지역입니다. 디스코에서 신림동의 실거래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20년에 거래됐어요. 대지 41평, 2018년식이고 지하 1층에 3층 건물입니다. 완전 초초 역세권이에요. 41평에 17억 6천만 원이니까 평당가가 4,290만 원에 거래됐어요. 여기 신대방역은 그러니까 평당가 4천은 넘는다고 봐야 돼요. 실거래된 게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매물들도 4천 넘게 나오잖아요. 요 물건이네요, 지금. 1층부터 필로티 없이 쭉 올라가는 다중주택. 이쪽 동네는 거의 다중주택을 지었네요. 물건 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위치가 엄청 초역세권이라는 거, 그게 중요한 거겠죠. 실거래가도 그렇고 지금 나온 매물도 그렇고 평당 4천에서 5천 사이에 있습니다. 월세는 강서구나 이런 지역보다는 좀 높은 서울에서는 한 중간 정도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월세나 매매가가 아주 하급지보다는 조금 높은 지역입니다. 정리해보면 서울의 다가구는 평균이 4천만 원대입니다. 3천만 원대는 싼 지역이고 5천만 원대는 조금 비싼 지역,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10년 이내의 신축 가격은 대부분 20억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항상 현금 비율이 50%가 적당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금이 10억 있으면 20억 서울 다가구를 매수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매물 설명에 실투자금 얼마, 주인 세대 임대시 이런 식으로 설명이 많이 나오는데요. 주인 세대를 임대 놓으면 투자금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경우는 실제보다 임대 금액을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브리핑 내용을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서울의 일부 지역을 보긴 했지만 감을 잡는 데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금이 조금 모자라는 것은 본인의 노력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경매, 금매, 저축 등으로 차근차근 준비해 가시면 같은 자금으로 조금 더 상급지에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 매수를 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닙니다. 운영을 하는 단계에서 정말 내공을 필요로
필요로 합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다음 단계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도전이 외롭지 않게 제가 또 노력하는 모습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